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많이 알려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좀 자주 안 해보신 그런 그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알림창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다루고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은 간단하게 다루도록 해보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요. 손가락을 보통 알림창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나요? 혹시 그 스피커를 켤 수 있으신 분들은 켜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진행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통 내리시죠? 손가락 위에서 아래로. 네, 두 번째 위에서 손가락, 아래로.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위에서 네. 아래로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한 번 내리시면, 아래쪽에 알림창이 뜨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알림이 왔던 내용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을,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알림 버튼이 6개 보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저한테 듣거나 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 번 더 내리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내리면 네. 되죠. 맞아요. 그런데 한 네. 번에 이 창이 전체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가락을 V를 해주세요. V. 손가락을 V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걸쳐서 이렇게 내리시면 한 번에 이 버튼이 전체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오, 이런 반응 아주 제가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급하게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는 뭐를 해놨냐면요. 여기 하단 쪽에 보면 더 어둡게라는 버튼을 제가 눌러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조금 많이 어두워 보여서 제가 얼른 이걸 껐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나는 없다. 왜 너만 있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기종에 따라서 아예 원래부터 업데이트가 돼도 이 기능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기기가 있는가 하면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찾아서 못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조금 해드릴까 해요. 아마 제가 이 버튼 설명을 별로 우리 치매협회에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요거 알려드리면 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스마트폰을 오랜만에 바꾸셨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센터에 갔는데 그 이제 완전 신형 스마트폰 뭐 G 플립 이런 걸로 바꿔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강생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스마트폰 다 좋은데 전원 끄는 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죠? 여기 옆에요. 위로 그렇지. 위에.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옆에 측면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측면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전원 끄기, 그다음 다시 시작하기, 긴급 모드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옆에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하이빅스비, 삼성 같은 경우에 하이빅스비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지금 띡 하신 분은 그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말로 안 하고 측면 버튼 눌러서 하이빅스비를 부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제가 불렀구나.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네. 제가 불렀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측면 버튼 설정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지금 현재 측면 버튼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금방 그 빅스비를 불렀더니 여기에서 호출이 되신 분은 여기 길게 누르기가 저처럼 전원 끄기 메뉴가 아닌 빅스비 호출하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전원 끄기 메뉴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혹시 우리 치매협회 같은 경우는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번 누르기 하면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선생님, 거기 어떻게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옆에 측면 버튼을 원래 우리가 전원 버튼 끌 때 했던 가운데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오른쪽에요. 스마트폰의 오른쪽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삼성폰이 아니신가요?
삼성폰님. 그러면 오른쪽에 길게 누르시면, 어떻게 화면이 뜨냐면요. 이렇게 뜨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밑에 측면 버튼 설정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카메라 빠른 실행 이렇게 나오지 않으신가요? 위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M 열기요. 저는 네. M 열기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써보니까요, 두 번 누르기를 빠르게 해서, 뭐, 렌즈라든가, 뭐, 다른 것을 사용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삼성페이를 쓰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딱 빠르게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렇게. 삼성페이가 바로 나오는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나는 삼성페이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뭐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하신다거나 M 열기 여기 오른쪽에 그러면 M 열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여기 설정 버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를 터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앱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이 조금 뭐 화장실 가는 길이라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골에 가끔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처럼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손전등. 네, 손전등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손전등, 이런 애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알림창 내려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쭉 보시고, 찾아보시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손전등이나 뭐 돋보기나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광주은행, 뭐 아니면은 뭐 농협 이런 은행 앱을 연결시키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쓰시되 길게 누르기 버튼은 전원 끄기 메뉴가 더 유용하더라. 왜냐하면 빅스비는 이렇게 말로 불러도 언제든지 잘 나오니까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서 조금 다시 원래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알림창이 떠있는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원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측면 버튼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뭔지 다들 아시죠? 꽃 모양처럼 생긴 우리가 보통 설정. 네,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해보면 설정 버튼은 저희가 강의할 때도 많이 했고 또 조금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은 눌러볼게요. 설정 버튼 누르면 여기에서 뭐 로밍이라든가 소리 및 진동,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나의 글씨 크기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 싶으니까 여기 밝기 최적화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고 쓰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거 안 쓰고 항상 저희 아버지가 눈이 좀 안 좋으신데요. 항상 이렇게 제일 밝게 해놓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주 그죠? 아주 나빠요. 그래서 밝기 최적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이 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밝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 요것도 이렇게 켜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여기 굳이 들어온 이유는 여기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가끔 여기서 찾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글자 크기는 제일 큰 A 이쪽에 가장 오른쪽에 오시면 오히려 좀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크면 전체 화면 보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글자 굵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굳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여기 저는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혹시 몇 분으로 들어와 있으신가요? 10분요. 10분. 네, 10분, 5분 훌륭하세요. 근데 아주 가끔 15초,
또는 30초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짧게 하시면 예를 들어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놔둬도 바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설정이 설정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디스플레이는 한번 들어왔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유용한 게 많은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 전에 마지막 한번.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요거 같은 경우 혹시 저처럼 이 좋아요 얼굴 나오는 이 화면이 나오시나요? 선생님도 혹시? 그렇게 나오시나요? 아니면 숫자로 나오시나요? 혹시 선생님들 좋아요 중에서 하면요. 네, 혹시 숫자로 나오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꼭 업데이트를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귀찮다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시니어 분들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센터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해서 좋아요가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지금 최적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눌러서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료하면 제가 아까는 좋아요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바뀌죠? 완벽해요라고 완벽해요. 바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저장 공간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부족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앱을 다운받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한 번씩 정리하시는 것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완벽해요 나와요? 어떻게 하면 완벽해요가 나오냐면요. 네. 아까 선생님 좋아요가 나오셨죠? 네. 네, 그러면 거기 밑에 금방 그게 이름이 지금 뭐였더라? 최적화를. 네네. 지금 최저가. 네, 갑자기 이름이 아, 헷갈렸어요. 네, 지금 최저가를 터치해 주시면 얘가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나의 이렇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한 다음에 완벽하여가 나오고요. 네, 선생님들이 나왔습니다. 가끔 나는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추가 관리 이것도 업데이트 돼서 예전엔 여기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뭐 2022년 6월이거나 막 이러신 분들은 꼭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기계하고 안 친하신 분들은요. 업데이트하면 좋은 것보다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내 폰이 만약에 3년이 되거나 4년이 됐다 하더라도 내 기기 안에서 내 스마트폰을 가장 최신 폰으로 바꿔주는 게 업데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주변 분들이 나는 내 스마트폰 기종이 뭔지도 몰라 이러신 분들은 하단에 뭐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으실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 정보 이렇게 보셔가지고 저도 벌써 1년 반이 넘어가지고 노트 2N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의 기종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알림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많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센터에서 얼마 전에 특강을 했는데요. 조민정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빨랐는데 갈수록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말을 하다가 혹시 선생님들 어떻게 들으신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정 부분은 많이들 들으신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점 3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들이 항상 스마트폰 우리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 친구가 공부 되게 잘하는데 오늘 저한테 그 이야기 해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이런 기호들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어디를 가나 내가 찾는 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 누르시면 된다고요? 이 점 3개가 식당에 우리가 가면 메뉴 시킬 때 메뉴판처럼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눌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버튼 편집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버튼 편집 한번 눌러보시면요. 저랑 비슷한 창의 뜻인가요? 선생님들? 네. 네. 이렇게 뜨시면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시면 길게 눌러서 내려오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밑에 있는 걸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저처럼 이 위쪽에 더 어둡게 기능이 있으시면 이렇게 길게 눌러서 롱 터치라고 하죠.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네, 없던 버튼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눈에 보이게 되니까요. 선생님들이 찾아보시고 아마 많은 경우에 저보다 이 위에가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웬만한 건 제가 필요한 건 다 이렇게 밑으로 놓고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왔고 밑에서 필요 없는 걸 다시 위로 길게 눌러서 올렸다 그러시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잘 안 쓰실 법한 기능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카드 모드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사용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요건 너무 간단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처음 뵌 분들이 계셔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요. 요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와 모바일 핫스팟의 차이를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바일 핫스팟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와이파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남이 센터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를 내가 빌려오는 것. 남의 것을 빌려오는 게 와이파이고요. 모바일 데이터는 뭐죠? 요즘 제가 보니까 오늘 젊은 선생님, 여기 강미경 기계와 쌤, 기계. 네, 강미경 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강미경 쌤 같이, 이렇게, 그분들은 아시는 표현, 내 돈, 내 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직접 사는 거, 그거를 모바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돈을 내 요금에서 내고 쓰는 것을 모바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스마트폰 강사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겠잖아요. 그래서 무제한 아닌 사람이 옆에가 있어요. 그러면 모바일 핫스팟을 좀 잠깐 켜주라.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좀 늦을 때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일반 사람한테 빌려올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핫스팟을 켜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남아있는 데이터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시니어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니어 대상 뭐 수업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조금 너무 데이터가 또 월말이 되면 데이터가 거의 이제 다 이렇게 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늦어지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이걸 인심 쓰면 굉장히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내 요금제가 무제한인지 아닌지 꼭 기억하시고 남한테 인심 쓰려다가 이거 또 이렇게 요금 폭탄 맞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거 꼭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활성화돼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손전등 기능 같은 경우는 켜면 이런 식으로 켜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생긴 지가 좀 됐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화면 녹화 기능은 제가 한번 이것도 몇 초 안 걸리게 해볼게요. 화면 녹화 기능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화면 녹화 앱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라고 떠요. 그런데 설정을 보통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 중에 페이스북에서 나와 있는 이런 영상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 상대방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 안 되면 그 동영상을 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디어만 터치하시고 녹화 시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는 미디어 및 마이크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폰 안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이런 음악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 말소리도 들어가는 거죠. 이 녹화 안에요. 반대로 선생님들이 어떤 영상을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요. 근데 주변 소리나 내 목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미디어 및 마이크 소리를 켜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미디어만 켜셔가지고 녹화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녹화 시작을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들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건너뛰기가 나오지 않고 깨끗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건너뛰기라고 3, 2, 1 이렇게 나오고 상단 위에 정지 그리고 뭐 잠시 멈춤 뭐 또 편집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요.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지금 화면에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이 더 어둡게 기능은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주무실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누워도 스마트폰 이렇게 막 업데이트가 너무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요. 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업데이트 사항을 한 번씩 잘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카카오톡 있다가 예약 메시지 알려드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예약 메시지 버튼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고 이런 수가 생겨서 저는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잘 보는 편인데요. 그럴 때 여기 하단에 있는 이게 지금 띠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아무리 가장 낮게 해도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불을 껐을 때 스마트폰 불빛이 좀 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더 어둡게 이걸 켜시면 특히나 연세가 드시면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거는 없고 뭐만 있었냐면 여기 오른쪽에 저는 점이 3개가 하단에 점 3개 있는데 여기 편안하게 화면 보기. 요게 가끔 가다 보면 아직 이렇게 기기에 따라서 블루라이트 이렇게 그 용어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젊은 분들이야 낮에는 껐다가 밤에는 켰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좀 연세 드시면 이게 켰다 껐다가 불편하시니까 항상 켜놓고 쓰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강의하지 않을 때는 더 어둡게 기능도 그냥 잊어버리니까 항상 켜놓고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세로 기능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거를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은 제가 삼성 플로우가 기능이 켜져 있어서 안 넘어가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기 터치하시면 자동 회전이라고 바뀌시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바뀌어지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이거 돌리는 거는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켜놓으신 경우 자동 회전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 자판을 터치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크 모드 켜놓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화면 바뀐다는 거 이런 건 다 아시니까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애들은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가 뭐 비행기 탈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여기서 이 뭐 방해 금지라든가 취침 모드 같은 경우는 어쩔 때 한 번씩 쓰시면 좋겠냐면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일상이 바쁘시다 보면 가끔 스마트폰을 꺼놓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잠깐 뭐 30분 정도 이렇게 오수라고 하잖아요. 낮잠을 잠깐 즐기고 싶을 때 방해가 된다. 너무 근데 이걸 한 번에 끄고 싶다 하실 때 요런 애들 방해 금지 이런 거 터치하시면 모든 기능들이 오기는 오는데 나한테 알람만 뜨지 않는 기능이니까요. 그런 것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알림창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